다음에 파일에서 30페이지세요. 교재는 3-30페이지 비시고 열기 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보기, 그 다음에 출제 유형 04로 오셔서 요거 열어주세요. 유형 04의 문제 열어주세요. 거기 교재 써있어요. 30페이지 위에 보시면 출제 유형 04의 문제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함수를 일단 같이 한번 할 거예요. 같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복습하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31페이지 보시면 함수 넣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거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fx라 그래서 함수 삽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여기에다가 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함수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아닌지라 fx를 활용한 방법으로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으면 원래는 직접 타이핑해서 치는 게 익히는 데는 오래 걸리는데 한번 익히면은 틀릴 확률은 좀 줄어들기는 해요. 근데 저희한테 이제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교재에 있는 방법으로 할게요. 일단 거기 31페이지 보시면 함수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는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함수 치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내용 넣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국산이에요, 미국산이에요? 미국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좀 잘 이해하시면은 맞출 확률은 좀 더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교재에 있는 거 먼저 해볼게요. 거기 30페이지 밑에 봐보세요. 밑에 보시면 재고순위라고 있습니다. 그냥 맛보기로 같이 할 거예요.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 3위까지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그래서 등수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자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1등부터 3등이 아니면 뭘로 표시하라고요? 공백으로. 그거 한번 해볼 건데, 어디 핏이냐면은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좀 이따 따로 할 거예요. 그냥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은 시켜볼 겁니다. 일단 교재는 48페이지로 오세요. 저희가 영타를 아예 못 치진 않으니까 여기 재고 순위에다가 는 RH 세요. 교재에서는 하나하나 찾으라 그러는데 이거 찾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영어까지는 여기에서 하시는 게 편해요. 여기 보시면 랭크 EQ라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랭크 함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값이 같은 거가 나올 때 무작위로 뿌려주거든요. 근데 랭크 EQ는 여기 보시면은 둘 이상의 값이 같으면은 그때 집합에서 순위가 높은 걸 위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냥 랭크는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수치가 똑같을 때.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상위 단계가 요 랭크 EQ 함수예요. 근데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겹칠 때 어떻게 등수를 주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랭크 EQ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로 오세요. fx. 커말이면은 이렇게 안 하는데
ITQ는 함수가 완전 주가 아닌지라 예, 좀 요 함수 마법사를 좀 활용을 할게요. 그리고 하실 때 여기 밑에 한글을 좀 보세요. 그래서 랭크 함수가 뭐 구하는 함수죠? 순위 구하는 함수입니다. 몇 등이냐? 그래서 등수 구하는 함수인데 여기 위에가 값이에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값. 그래서 그 값이 이 범위 안에서 몇 등이냐? 요걸 구하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 먼저 누르세요. 재고량 815. 815 누르시고 그 다음에 REF가 그 등수를 낼 범위예요. 여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한글로 뜨긴 뜨는데 이거 번역한 사람이 함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직역을 해놔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거 읽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영어는 영어고 한글은 한글이야. 읽어보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범위예요. 뭐라고요? 범위. 근데 무슨 범위냐면은 이게 몇 등인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디 안에서 몇 등이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범위는 여기 G5부터 어디까지요? G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F4 한번 눌러주세요. 키보드에. 설명 다 드릴 거예요. F4를 누르시면 여기에 뭐가 생기죠? 달러가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달러. 그래서 교재는 요거 관련돼서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요. 교재에는 좀 앞쪽에 있어요. 32페이지에 있어요. 절대 참조라는 게 있고 상대 참조라는 게 있는데 절대 참조가 F4 한 번이에요. F4 몇 번이요? 한 번 누르면 절대 참조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달러 들어왔죠. 그러면은 요거는 고정돼 버려요. 얘는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서 하나 구하고 나머지는 다 채우기 핸들로 내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고정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도 같이 내려와요. 그럼 당연히 같이 내려오면은 결과값은 엉뚱하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F4를 눌러서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고정. 그 다음에 여기 밑에 order는 여기는 뭐냐면 차순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0이나 생략하면 무슨 차순이요? 내림 차순이라고 여기 써 있죠. 이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원래 제일 좋은 거는 랭크 함수 딱 나오면 첫 번째는 값이야, 두 번째는 범위야, 세 번째는 차순이야.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한글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내림 차순이 뭐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9, 8, 7, 6, 5, 4, 3, 2, 1이 내림 차순이에요. 1, 2, 3, 4, 5, 6, 7, 8, 9는요 오름 차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이 많은 게 1등이에요? 양이 적은 게 1등이에요? 많은 게 1등이죠. 그러면 많은 거부터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무슨 차순이요? 내림 차순. 근데 내림 차순은 여기 보시면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안 넣어도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바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채우기 핸들이라 그래서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네모칸 하나 있어요. 거기를 채우기 핸들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채우기 핸들. 그거를 활용하시면은 똑같은 공식일 때는 그냥 채우기 핸들로 쭉 내리시면 어떻게 되죠? 값이 쭉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연습 삼아. 이렇게 몇 등, 몇 등, 몇 등, 몇 등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한데 되돌리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기 위에. 아니면 컨트롤 Z 한 번만 해서 요 7만 나오게끔 만들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순위는 구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몇 등부터 몇 등까지만 순위 구하라 그랬죠?
1등부터 3등까지만 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 만들 거예요. 죄송한데 여기 위에 있는 는 빼고 나머지를 범위 지정해 주세요. 여기를 수식 표시줄이라고 일명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는은 하지 마세요. 는은 하지 마시고 범위 지정하시고 잘라내기 하세요. 컨트롤 X. 컨트롤 X 하시고 그 다음에 if문 치세요. if. if문은 웬만하면 나옵니다. 시험이 10번 나오면 8, 9번은 if문은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if 함수. 그래서 if 함수는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1등부터 3등까지는 결과값이 나와야 되고 3등 이후는 빈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만들려고 if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주세요. if에서. 그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가로까지 열어줘요. 그리고 요 뒤에는 여기 가서 할 거예요. 어디요? fx 가셔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첫 번째 이제 테스트 있죠? 네, 로지컬 테스트. 이게 뭐냐면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true라고 되어 있죠? true가 뭐죠? 참. false는요? 거짓. 그래서 여기는 참값. 여기는 무슨 값이요? 거짓값. 네, 이렇게 일단 한글로 해석이 되시면은 하기가 가장 좋아요. 일단 요 위에다가 컨트롤 V 해주세요. 아까 그 우리 랭크 함수 만든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이게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우리 몇 등까지 나타낸다 그랬죠? 3등. 그래서 작거나 같다 3. 요게 작거나 같다예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부등호 표시인데 이거를 크다, 이게 꼭이래. 요걸 뭐라 그래요? 크다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크다. 그래서 얘가 초과. 그 다음에 요거를 크거나 뭐하다 같다. 요게 이상.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그래요? 작다. 그래서 미만. 여기를 작거나 같다. 뭐라 그래요? 이하. 같지 않다. 그래서 요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잠시만요. 앞쪽에 있나 뒤쪽에 있나 헷갈리네. 앞쪽에 있죠? 감사합니다. 34페이지 위에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적어는 드렸는데 내용은 3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 2, 3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3보다 작은 걸로 갈게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거나 같다 몇이요? 3. 그 다음에 요 밑에다 또 클릭하세요. true 값에다가. true 값에다 하시고 또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하시냐면 연결자 하세요. Shift 7. 그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교재는 5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함수 뒤에다가 위자를 붙일 거예요. 뭐 붙일 거라고요? 위자. 그래서 요게 이게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연결. 그래서 그 함수로 만든 값 뒤에다가 위자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치시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 위라고 치세요. 그래서 Shift 7 눌러서 연결자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뭐 치시라고요? 큰 따옴표 위 치시면 컴퓨터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등수가 앞에 붙을 거고 뒤에다 뭐가 붙을 거예요? 위자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 대신 몇 등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3등까지만. 3등이 아닌 것들은 안 떠요, 자동으로. 왜냐면 위에다가 조건을 줬잖아요. 몇 등까지만 나와라? 3등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죠? 빈 공간은 여기 밑에다가
큰 따옴표 2번 치세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빈 공간이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결과값에 false라고 나와요. 거짓이라고. 영어로 떠버려요. 그래서 큰 따옴표 2개 치시면은 이 안에 글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뭘로 나와요? 빈 걸로 나옵니다. 근데 내 거 왜 이러지? 뭐 오타 났나?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마지막에 뭐 누르세요?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밑에 채우기 핸들로 쭉 내리시면 이렇게 몇 등만 나오셔야 돼요? 예, 1, 2, 3등만 나오면 맞게 한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나중에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함수는 연습량에 따라서 갈립니다. 수업 시간만 들어갖고는 시험장 가서도 한 3개까지 맞출 수 있어요. 6개 나오거든요. 근데 왜 3개까지가 되냐면 3개는 하나만 나와요. 지금 이거 2개 썼잖아요. if하고 뭐 썼죠? 랭크 썼죠? 이것까지 맞추시려면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함수는 절대로 뚝딱 안 됩니다. 저도 이거 지금은 그냥 와서 떠들지만 처음 수업할 때는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면 3시간씩 준비했어요. 농담 안 하고 진짜. 지금이야 이제 한 100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따로 그렇게 뭐 집에서 많이 안 보지만 초반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좀 고민이 많아서 초반엔 좀 저도 쉽진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다 기억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로 오세요. 요번에는 repeat 함수라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아까 랭크 나왔잖아요. 랭크 나오면 순위 매기는 거구나. 그 다음에 if 나오면 조건문이구나. 그래서 조건에는 참값하고 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거짓값. 이런 식으로 그 영어를 보고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 하시면은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번에 하실 거는 repeat 함수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영어 공부하다 보면 listen and repeat 계속 나오잖아요. 반복하겠다고.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비고. 비고에다가 는 R2만 치세요. 꼭 다 치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는 치고 2글자 내지 3글자 치면은 내용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리핏에서 클릭하시면은 요 뒤에 한글로 떠요. 한글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도움 받고 도움 못 받는 거는 외워야 돼요. 아니면 이해를 하시던가. 근데 습득하는 속도는 암기하는 게 좀 더 빠르긴 한데 암기의 단점이 뭐냐면 시험 지나고 그 다음에 오래 지난 다음에 쓰라 그러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해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당연히 오랜만에 보면 기억은 안 나지만 외웠을 때보다는 습득하는 속도가 조금 더 어때요? 빨라요. 그 차이지 어차피 안 쓰면 잊어먹는 건 똑같아요. 리핏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FX로.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원래 교재에 보시면 처음부터 여기 들어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 들어가서 얘 찾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영어 찾아 놓고 들어가면은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재하고 이 앞부분만 좀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에 있는 영어. 텍스트가 뭐죠? 텍스트가 문자 얘기하는 거예요. 글씨. 그래서 어떤 글씨를 반복할 것이냐. 큰 따옴표 치세요.
별표 넣을 거예요. 뭐 넣을 거라고요? 별표. 네, 요거는 제가 프린트해서 내일이나 모레 좀 드릴 거예요. 미음에 한자 치세요. 한글로 미음 치시고 한자 누르시면은 이게 특수문자 넣는 거예요. 요거는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프린트를 해서 드릴게요. 뭐 누르면 뭐 이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넣을 거예요. 검정별로. 그래서 미음 치시고 한자 치시면 요 밑에 깜장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클릭 하시고 큰 따옴표. 까지 일단 해주세요. 여기서 검정별. 다시 뭐 치우세요. 치우고 미음에 한자. 여기 들어오면 검정별 있죠. 그 다음에 또 큰 따옴표 하시고. 그래서 항상 함수하실 때는 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게 여기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별을 넣을 건데 요 밑에가 몇 번 넣을 거냐거든요. 밑에 클릭하세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거기 52페이지 위에 보세요. 그러면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수 나누기 300이요? 구매자 수.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기 라인에 있는 요 구매자 수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욕창 예방 매트릭스 할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구매자 수 클릭하세요. 그러면 숫자로 뜨는 게 아니라 주소로 떠요. 여기가 2하고 5하고 만나는 데라 뭐라고 뜨죠? 2호. 근데 왜 이렇게 만들면 좋냐면은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수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가 바뀌면 여기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함수를 할 줄 아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냐 좀 불편하게 하냐 그 차이지 함수 모른다 그래서 못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 가시면 어차피 쓰는 함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연습하면 돼요. 근데 시험은 나오는 건 정해져 있지만 문항수보다 많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나누기 몇이었죠? 네, 300이었죠? 그래서 나누기 300 치세요. 그러면 여기 3점 얼마 나오니까 몇 개 나와요?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하는 걸 리피트 함수라고 해요. 근데 이 함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제일 위에다가 나 이거 반복할 거야 넣어주고 밑에다가는 값 넣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몇 개 찍혀요? 3개. 지금부터 2분 드릴 테니까 밑에다가 한 번 또 만들어 보세요. 리피트 함수. 채우기 핸들은 조금 있다 하고 밑에다가 하나 또 직접 만들어 보세요.
번씩 해보셨죠? 그리고 항상 함수하실 때에는 그 앞에 있는 영어가 뭘 이야기하는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하실 때 좀 더 추후에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3개 중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나오던 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5개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는 리피트 함수 하시고 제일 처음에 넣을 게 저기 별 넣을 거죠. 그래서 별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구매자 수에서 몇 나눈 거예요? 300 나눈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채우기 엔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쭉 가보실 겁니다. 지금은 그냥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할 거다라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채우기 엔드를 해주시면은 검정별이 쭉 나오시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 할 거예요. 환자식 판매 금액 평균. 그리고 교재는 저기입니다. 53페이지. 원래 이거 더 편한 게 있는데 우리 원래 평균 뭐라 그러죠? 네, 에버리지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이거 에버리지 2% 하면 한 번에 값이 나와요. 근데 시험에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썸이프하고 뭐 쓰래요? 카운트 이프 쓰래요. 썸이 뭐죠? 썸이 합계예요. 뭐라고요? 합계. 그래서 요게 이제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게 썸이프예요. 그 다음에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카운트가 개수 세는 거거든요. 몇 개냐. 요게 일단 되셔야 되고, 그리고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빈 공간에다가 는 썸이프 치면 여기 떠요. 그러면 여기 누르면은 요 옆에 나오지나요. 조건에 의한 셀들의 합이라고. 이렇게라도 하셔야지. 어떤 분들 보면 썸이프가 뭐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어. 어디에 있는지 알면 꼭 찾아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해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썸이프 할 건데 솔직히 엑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실 때 산수 잘하신 분이 좀 유리합니다. 우리 평균 어떻게 내죠? 평균 어떻게 내요? 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냈었잖아요. 평균 어떻게 냈었냐면 총점 나누기 과목수로 뭐 했죠? 나눴었죠. 맞죠? 그러면 이 총점을 뭐 갖고 구하는 거예요? 썸이프 가죠. 왜냐면 총점이라는 게 점수의 합이잖아요. 그 다음에 과목수를 뭘로 구하는 거예요? 카운트 if를 가지고 과목수를 구하는 겁니다라고 공식이 내가 나와야만 맞출 수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연습 한번 할게요. 여기 눌러주세요. 환자식 판매 금액. 그래서 뭐 먼저 할 거냐면 썸이프 먼저 할 거예요. 는 치시고 SU 치세요. 요거는 SU만 쳐도 밑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거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썸이프라고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썸이프 S라고 보이세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S가 복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2개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건이 하나잖아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저기 환자식. 네, 환자식 조건 하나잖아요. 그때는 썸이프.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뭐라고요? S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썸이프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FX 누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인지가 범위예요. 범위, 조건, 합계 범위 이렇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영어 잘 못해요. 저도 영어하고 담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냥 여기에 나오는 거 정도만 하셔도 돼요. 헷갈리시면
R로 시작하면 범위고요. C로 시작하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네. 빨리빨리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인물로 나눠드려요. 전 안 드려요. 왜냐면 유인물도 없거니와 별로 이런 걸 사랑하지 않아서 서미포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범위, 조건, 합계 범위 이렇게 해갖고 프린트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수업하기는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딱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어느 순간 얘만 봐요. 머리로 풀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험장 가면 이거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꼬아 놓으면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영어를 번역할 줄 아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안타깝긴 하지만 얘는 국산이 아니고 미국산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게 다 뭐예요? 영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가 범위거든요. 무슨 범위냐면 조건 범위예요.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무슨 식이죠? 환자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범위 지정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F4 안 누르셔도 돼요. 왜 안 눌러도 되냐면 몇 개 구할 거죠? 딱 하나 구할 거죠. 그러면 F4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아까처럼 여러 개 구하실 때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얘도 내려가면 여기 범위도 같이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만 하실 때는 F4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자식인데 환자식을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큰 따옴표 치고 환자식을 직접 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안에 환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냥 클릭하세요.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이 클릭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클릭은 하나만 구할 땐 클릭이고요. 이렇게 내려야 될 때는 F4 꼭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면 F4 안 누르면 얘도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결과값을 하나만 구할 거냐 여러 개를 구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취해야 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이 썸레인지라 그래서 합계 구할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합계 구할 거죠? 네, 판매 금액에 대해서 구할 거예요. 무슨 금액이요? 판매 금액. 그래서 여기 판매 금액을 범위 지정해 주시면 컴퓨터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환자식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 환자식 옆에 있는 무슨 금액을 더해야 된다? 판매 금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누르면 이런 행동을 해. 네, 이런 식으로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감 나오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총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환자식으로 뭐 해야 되죠? 나눠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거 만들 거예요. 여기 뒤에다가 나누기 붙이세요. 두 개 이상 쓸 때는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 치세요. C5까지 치세요. C5였나? C5U까지였나? C5U까지 치세요. C가 꽤 많네요. 또 나누기 한 다음에 COU 치시면 요 밑에 카운트 if 떠요? 안 떠요? 뜨죠? 네, 카운트 if 가셔서 또 더블 클릭. 그리고 카운트 if가 딱 나오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개수를 세는구나. 근데 if 문이니까 뭐에 맞는 개수요? 조건에 맞는 개수.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거 갖고 설명하거든요. fx도 안 들어가요. 네. 왜냐면 어차피 이거 이해하면 fx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린 처음이니까 여기 눌러주세요. 또 fx.
fx의 좋은 점은 영어로도 뜨지만 한글로도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찾을 건데 무슨 식 찾을 거라고요? 환자식.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에 우리가 여기 범위를 외야지 이것도 알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환자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식 여기 있죠. 카테고리 범위 지정하세요.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은 무슨 식이라고요? 환자식. 환자식을 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환자식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저기 56페이지 위에 것까지 했어요. 56페이지가 아니고 55페이지 위에 것까지 했어요. 그러면 답은 54666.67 54,666.67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if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if거든요. 근데 뭐 count if가 나올 수도 있고 sum if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if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거 만들어 볼게요. 복지용구 구매자 수 합계. 그래서 55페이지세요. 55페이지에 보시면 dsum이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dsum, 그 다음에 daverage, 그 다음에 dcount. 그래서 요거를 무슨 함수라고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요. 일명 db 함수라고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db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똑같은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는 범위를 좀 넓게 잡아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뭐 데이터베이스라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게 뭐 만약에 상품 코드면 코드대로, 상품명이면 상품명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일명 DB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DB에 들어가면 뭐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는 DS 치세요. 지금은 맛보기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거 풀어보고 그 다음에 추후에 제가 갖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씩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여기 dsum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로 오세요. fx.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범위 잡는 거예요. 뭐 잡는 거라고요? 범위. 그 다음에 필드가 열이에요. 이게 열이에요. 일명 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요거를 필드라 그래요. 그래서 몇 번째 칸에서 값을 갖고 올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게 뭐라고요? C로 시작하면 조건.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열의 합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요? dsum이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 썸.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 잡으셔야 되는데요. 저희 시험 볼 때에 이거는 거의 고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부터 함수죠. 맞죠? 범위 잡을 때 얘네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함수죠. 여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4부터 H12까지 잡으세요. 근데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여기 부분은 맞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죠? 틀리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 함수를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타이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범위 잡을 때 이쪽은 안 잡아요. 요 밑에도 안 잡고. 그래서
B4부터 여기 H12까지 범위 지정하세요. 그러면 컴퓨터한테 뭐라 그러는 거냐면 나 여기에서 찾을 거야.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범위. 그 다음에 여기 필드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구매자 수 구할 거거든요. 뭐 구할 거라고요? 여기에서 구매자 수를 눌러도 돼요.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 둘, 셋, 몇 번째에서 갖고 올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숫자 다 쳐도 돼요. 똑같아요, 두 개가 다. 그래서 이 필드라는 게 열 얘기하는 거거든요. 칸. 그래서 몇 번째 칸에서 갖고 올 거냐. 그래서 구매자 수 칸에서 갖고 올 거다. 그렇게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 클릭. 나는 네 번째 거에서 갖고 올 거다.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재에는 클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매자 수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복지용구를 갖고 올 거예요. 무슨 용구요? 복지용구.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하실 때는 얘만 누르면 틀려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카테고리에 있는 무슨 용구요? 복지용구. 그리고 시험은 무조건 이 두 개가 붙어서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밑에 걸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은 여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만약에 떨어져 있어갖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결과값이 안 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체가. 그래서 여기 위에 여기 밑에 마지막에 조건은 카테고리에 무슨 용구요? 복지 용구를 찾아서 뭐해라? 합쳐라. 이렇게 컴퓨터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나중에 함수 잘하고 싶으시면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보고 여기 그 만든 거 있잖아요. 만든 거 보고 거꾸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해석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연습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 얘를 왜 찍지? 얘를 범위를 잡지? 이렇게 해갖고 거꾸로도 많이 봤었는데, 근데 이건 참고로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저는 원래 거꾸로 푸는 거 대강 좋아해서 답 보고 과정 이해하는 게 저는 잘 맞더라고요. 근데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하실 때 주의사항은 요거예요. 마지막에 범위 잡으실 때 조건 잡을 때 꼭 위에 있는 항목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범위도 항목까지 표합해서 잡으셔야 돼요. 무슨 함수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 나오면 좋은 거 여기 눌러주세요.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찾을 겁니다. 무슨 수요? 구매자 수. 그리고 시험 볼 때는요 어떤 함수 쓰라고까지는 줘요. 그래서 요번에 연습해 보실 거는 라지 함수예요. LA 치세요. LA 치시면 무슨 함수라고 나오죠? 라지 함수라고 나옵니다. 라지가 뭐죠? 큰 거. 네, 크다. 그래서 몇 번째 큰 거 갖고 올 거냐? 요게 일명 라지 함수예요. 라지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로 오세요.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fx. 여기는 좀 잘 주셨네요. 여기 뭐라고 줬죠? 범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구매자 수예요. 무슨 수요? 구매자 수. 그럼 범위는 어디 잡아야 돼요? 구매자 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잘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구매자 수 오셔서 범위 지정하시고. 그리고 여기 구매자 수라고 떠요. 왜 이렇게 뜨냐면 저희 아까 이 구매자 수 이름 정의했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잡으면 이름 정의한 명칭으로 뜹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클릭하세요. K. K가 뭐냐면 몇 번째로 큰 거 할 거냐. 여기 보시면 몇 번째로 많은 거예요? 두 번째니까 숫자 몇이요? 2.
치면은 컴퓨터가 여기 중에서 두 번째 거.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눈으로 두 번째 거 찾으면 되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우리가 함수를 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은 이만큼밖에 안 되죠. 데이터가. 근데 회사 갔는데 1000개 중에서 두 번째 거 찾으래. 못 찾을걸요? 눈으로? 맞죠? 네.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아, 이거 그냥 찾아서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그거는 실무에서 얘기고, 네.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1605라고 치면 동그라미예요, X예요? X 됩니다. 그것까지 다 확인해요, 컴퓨터에서. 그럼 저거 구매자 수 범위 지정 안 하고 칸들고 뭐 구매자 수 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그 대신 이제 전제 조건은 이름 정의가 되어 있을 때만. 네. 이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셔도 돼요. 요거 지워버리시고 여기에다 구매자 수 치면 자동으로 잡히잖아요. 네, 이거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두 번째로 큰 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V룩업은요 90% 이상 나와요, 시험 때. 웬만하면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를 커말에서 배우시면 룩업을 두 개를 익혀야 되거든요. H룩업하고 V룩업. 네, 근데 ITQ에서는 V룩업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 H룩업은 나온 적이 없어요. V룩업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V룩업 할 때 V가 밑으로 내려가죠. 맞죠? 네. 그래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할 때는 무슨 룩업이에요? V룩업이에요. 그 다음에 H 할 때 가운데가 어디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옆으로 돌아가 있을 때는 H룩업이에요. 근데 원래 그게 아니고 버티컬하고 호리젠탈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네. 뭐 저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확실히 단순한 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V룩업 할 때 V가 밑으로 가니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있을 때에는 무슨 룩업이요? V룩업. 여기에다 는 V, L 치시면 V룩업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V룩업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FX 오세요. 그리고 교재는 57페이지 밑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보시면 룩업 밸류라고 있으세요. 룩업 밸류가 뭐냐면 찾을 값이에요. 네, 룩업이 찾는 거잖아요. 밸류가 값이고 요거 찾을 거예요. 욕창, 예방, 매트릭스. 요거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V룩업은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때 상품명에 맞는 걸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슨 명이요? 상품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테이블이 표예요. 뭐라고요? 표. 근데 어떻게 잡으시냐면 여기부터 잡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품명이 여기부터 있죠?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지금 뭐 갖고 올 거예요? 구매자 수 갖고 올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잡으셔도 되고 솔직히 여기부터 구매자 수만 잡아도 답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교재에 맞출게요. 교재에서는 이걸 사랑하십니다. 여기 상품명부터 여기 H까지. 그러니까 C5부터 H12. 근데 솔직히 이렇게 안 잡아줘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상품명하고 얘만 필요하잖아요. 구매자 수.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만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교재에 맞추는 게 나중에 공부하시기 편하시니까 맞춰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인덱스 넘버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몇 번째 거 갖고 올 거냐? 세 번째죠. 상품명 1, 카테고리 2, 구매자 수 몇이요? 3. 그래서 밑에다 몇이세요? 3. 그리고 마지막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마지막이 밑에 거 눌러보세요. 밑에 거 눌러보시면은요, 여기 누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일치하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뭐요? true. 참고로 false가 0이에요. true가 1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는 0이에요. 왜냐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문자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이고 비슷한 거는 숫자예요. 그래서 숫자일 때는 몇이에요? 1. 제일 뒤 거꾸로 얘기했어요. 문자일 땐 0. 그 다음에 숫자일 땐 몇이요? 1. 이거 잘못 넣어주면 결과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자는 비슷한 문자라는 건 없잖아요. 정확해야지. 그래서 숫자일 경우에는 뭐라고요? 0. 문자일 때는요? 1. 여기는 뭘로 해주셔야 돼요? 0이에요. 왜요? 문자잖아요.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게 욕창 예방 매트릭스를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제일 밑에다가 몇을 치세요? 0 치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값이 뜹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이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욕창 예방 매트릭스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목록 단추 나오죠? 이거 바꾸면 얘도 값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값이 안 바뀌거나 에러 뜨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거 가지고 구매자 수 찾을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가 바뀌었는데 여기가 에러가 뜨거나 아니면은 값이 안 뜨네? 그러면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개를 하셔야 돼요? 6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3, 3이에요. 3개는 함수 하나짜리, 3개는 함수 2개짜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는 함수 하나짜리를 할 줄 아는 게 1차 목표고요.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다중함수 해야죠. 2개 이상짜리.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이제 함수 연습 좀 더 할게요. 근데 저기 아까 브이로그 구할 때 네. 상품명에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 그 사람 그걸 눌렀었잖아요. 네. 그럼 거기 있는 거 말고 저쪽 상품명이 이쪽에 있는 안 돼요. 상품명 거 누르면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이걸 바꿨을 때 여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 값이 여기를 바꿨을 때 안 바뀌어요. 답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치면 근데 틀린 게 돼요. 시험 때. 왜냐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여기에 있어서 여기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얘를 바꿨을 때 여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시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는 방식이 약간씩. 이제 하도 수업을 오래 해갖고 룰루랄라 하면서 수업하지만 처음 함수 수업할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나는 할 줄 아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처음에 이게 맞나? 이게 그 엑셀이 한세라고 이 엑셀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카운트가 네, 근데 비슷한 거지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 한 셀이 저 베낀 거거든요. 엑셀을. 그래서 베끼긴 했는데 저도 한 셀은 안 써봤는데 비슷한 거지. 그래서 한 셀은 거의 안 쓰잖아요. 한 셀 왜 만들었냐면 돈 벌어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원래는 한글만 깔면 한글만 깔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만 깔리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왕창 만들어 놓고 쓰든 안 쓰든 이제 가격을 뭐 할 수 있죠. 그렇죠. 묶음으로 해갖고 좀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회사인지나 못된 놈들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어차피 요즘 누가 한셀 써요. 다 엑셀 쓰지. 꼬맹이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강릉을 갔다 왔더니 감기 걸리셔갖고 비는 피해서 왔어요. 비는 다 피해서 갔어요. 강릉 갔더니 비 안 오고 출발하니까 비 오고 인천 왔더니 비 안 오고 비 사이는 잘 피했는데 원래 자주 아프신데 또 내일 생일잔치 해야 되는데 생일잔치 쫑났지. 오늘 집에 가면 또 울고불고 난리 나겠구나. 와이프가 지금 달래고 있어요. 저야 뭐 달래줄 거 하나밖에 없죠. 사고 싶은 거 사세요. 네. 얼마짜리까지 사드릴게요. 이래야죠. 딸내미 하나니까. 안 좋은 행동은 나 닮아갖고 큰일이에요. 와이프가 맨날 안 좋은 행동 할 때마다 다 쳐다보면 너 닮았어. 그럼 전 맨날 한마디 하죠. 나도 알아. 똑같아요. 성격도 그렇고 분명히 뱃속에 있을 때 아빠 닮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가 이렇게 됐고 뱃속에 있을 때 아빠 이거 엄청 해서 닮았어.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욕먹을 짓을 몇 번 해갖고 어쩔 수 없어요. 할 말이 없네. 네. 딱 한 번 사달라는 거 안 사줬다가 욕 엄청 먹고 지금도 본인 분리하면 그 얘기해요. 오빠가 그때 그랬었다. 네. 죽을 때까지 가겠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 사가야 되는데 거짓말 그래 놓고선 안 돼갖고 환불해달라 그러면 본인 잘못이라 그러려고 나쁜 사람.